돈만 있으면 다 된다? 네. 그건 아니지.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현실이니까.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이런 달콤한 거에 취해서 이 앞에 거밖에 보지 못해요.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머고치를 진행하고 있었죠. 우리 다머고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한 번도 계약해보지 않은 우리 송혜님과 제가 좋은 성과들을 내는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송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송혜입니다. 저번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송혜님,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목표가 얼마라고 했었죠? 1년 안에 1억 벌기. 1억 벌기. 네. 그 1억을 벌려면 재테크를 잘 알아야겠죠. 근데 재테크는 뭘까요? 돈을 잘 모아서 굴리는 거.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기술인 거죠. 근데 이 기술을 알기 전에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혹시 요즘 고민 있어요? 이 돈 버는 거 말고? 돈 버는 게 제일 큰 문제죠. 네. 이렇듯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현금 흐름, 자산 어떻게 불리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했던 고민들이 돈을 벌어보니까 한 8, 90%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 그러면 왜 그 8, 90%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땡땡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주의일까? 민주주의? 자본주의요. 자본주의죠. 그죠? 자본주의가 뭔지 알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네. 그건 아니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오늘 정의와 그 자본주의를 왜 알아야 되는지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은행이요. 은행, 그죠? 정확히 말하면 중앙은행에서 나오죠. 중앙, 짱이 여기 있어요. 돈을 발행해서 은행들한테 이렇게 빌려주게 됩니다. 통으로 묶어서 뱅크라고 해볼게요. 은행. 그럼 이 은행이 뭐 해서 먹고 살아요? 이자 먹고 살아요. 그죠? 네. 이자 먹고 살죠. 돈을 빌리러 온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10%를 남기고 90%를 일반인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는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은행에 누군가 1,000만 원을 저축합니다. A은행은 지급준비금 10%를 남기고 다른 고객에게 900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예금자 통장에는 1,000만 원, 대출자의 계좌에는 900만 원. 시중에 900만 원이 누군가의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10%를 제외한 81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줍니다. 이런 일이 4번만 반복되어도 최초의 1,000만 원은 3,439만 원이 되게 됩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풀려요. 그죠? 시장에 쭉쭉쭉쭉쭉 해서 돈이 계속 풀리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배에서 12배가 풀려요. 은행이 돈을 빌린 거에 대비해서. 여기는 1,000만 원을 빌렸으면 시장에 풀리는 건 1억에서 1억 2천 정도의 규모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1,000만 원이잖아요. 네. 실제 은행이 얼마를 갖고 있을까? 어마어마하겠죠. 돈이 계속 풀리는 이 구조가 자본주의의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니, 이게 나랑 뭔 상관이냐? 최근에 김밥 먹은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조금 자주 먹거든요. 그럼 김밥이 얼마예요? 모르겠지. 안 먹었으니까. 김밥이 5,000원이야. 그렇게 비싸요? 네. 잠깐, 기본 김밥인가요? 이거요? 네. 참치김밥인데 초등학교 때 1,000원 막 이러지 않았어요? 1,300원이었어. 이게 이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쉽게 얘기해서 사과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사과. 이 사과가 시장에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 비싸겠죠. 부르는 게 값이죠. 네. 그죠? 근데 100개, 1000개, 막 1억 개, 1만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죠. 그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 돈도 상품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돈도
시장에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김밥이 오른 건 크게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돈이 시중에 계속 풀리면서 이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김밥 한 줄에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화폐를. 그래서 올라간다. 저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김밥의 값이 올라가는 건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김밥이랑 똑같아요. 한 10년 전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1억에 사가지고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4에서 5억 정도 됐을 수 있겠죠. 김밥과 마찬가지로 화폐가 계속 풀리면서 그러니까 아파트는 똑같은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화폐를 지불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어떻게 나와요? 적금에 넣어놓으면 3%대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요. 요즘에는 3% 정도? 진짜 많이 오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4, 5%도 오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적금에 넣어놓던 돈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실제적으로는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뭐 0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적금에 넣어놨다. 3%만 이자를 받는 건데 김밥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3%, 4%, 5%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적금, 현금 이런 거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자산을 사놔야 그거를 상쇄시키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파트를 혹은 우리가 아파트 외의 자산들을 사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자본주의가 뭔지 배웠죠? 네. 근데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왜 중요한지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쓰죠.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이런 달콤한 거에 취해서 이 앞에 거밖에 보지 못해요.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통계를 두 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통계는 노인 빈곤율 아세요? 노인이 될수록 얼마나 빈곤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죠. 우리가 몇 등일까요? 1등이요. 맞아요. 1등이에요. 심지어 일본과 미국보다 약 2배 정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노인 자살률. 전 세계에서 몇 등일까요? 설마. 네. 1등. 1등이에요. 그것도 다른 나라들보다 2배 이상은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몇 세 인생이죠? 지금? 100세 인생이요. 100세 인생이죠.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0살부터 20살까지는 경제활동을 안 하죠. 그리고 60살부터 100살까지는 안 하죠. 그럼 실제로 우리는 40년만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40년일까요? 아니요. 자야 되고 먹어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40년 중에 실제로 자는 시간 3분의 1, 30%. 약 28년 정도가 남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먹어야죠. 씻어야죠. 다 빼면은 한 25년 정도 남습니다. 충격적이죠. 실제 우리가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건 25년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는 부모님이 챙겨줘. 괜찮아. 근데 이 뒤에 이 40년 어떻게 해? 제가 챙겨야죠. 그죠? 근데 이 40년에는 자녀도 있을 거고 자녀가 없으면 강아지가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25년을 정말 잘 보내야 이 40년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불려야죠. 그래서 제가 쉽게 이해하도록 약자를 준비해왔습니다. 약자. MRT. 이 무슨 상품 이름 같죠? 뭘까요? MRT가. 머니. 그죠? 네. 오케이. 첫 번째,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당연히. 그럼 이 돈이 일단 있어야 돼요. R은 레이트예요, 레이트. 수익률. 즉 우리가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몇 프로의 수익률로 벌 거냐. 뭐 예를 들어 아까 적금 얘기한 3%가 되겠죠. 1년에 3%니까. 말 그대로 T는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시간은 지금 바로 해야 되고 맞아요.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이해해야지 이 25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M, money. 당연히 사회초년생 때는 없죠. 뭐 해야 돼요? 저축해서 모아야 돼요. 저축해야 되죠. 레이트는 수익률. 이거 높이려면 뭐 해야 돼요? 똑똑하게 투자해야 돼요. 똑똑하게 투자해야죠. 공부해야 돼요. 타임은 이게 제일 쉬워요. 지금! 지금.
right now, 지금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MRT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2교시부터. 네. 송이님, 오늘은 여기서 이제 1교시는 마무리하고 제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뭐죠? 송이님, 네. 공부 혼자 하면 어때요? 심심해요. 심심하죠? 네. 그래서 제가 동료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 저 밖에 서성이고 계시는 맞아요. 단기 임대 전문가로. 오. 네. 그래서 송혜님이 투자를 할 때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는 분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2단계까지 끌고 갈 거예요. 멱살 잡고 끌어올려. 저도 밀라고 싶은데. 아직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못 들어온다.